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1.51% 상승한 94,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여기 어제 음봉, 그러니까 시초가였겠죠. 금요일 시초가를 회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장중에는 한번 그런 흐름이 나왔으나 뭐 좀 아쉽게는 됐어요. 뭐 최고가로 끝났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살짝 아쉬운데요.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일단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코스닥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사실 제가 보기엔 이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날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이 당시 때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샛별이 형태 나오고 5일선을 좀 강력히 올려주는 이 양봉이 이후로 이렇게 올라왔었고,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5일선을 양봉이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주고 요 당시랑 비슷하게 나와주고 5일선을 회복을 해줬다가 나름 시장 변동성에 좀 걸려줬다가 어찌되었건 지금 재차 올려주는 분위기에 있는데요. 지금만 놓고 보시면 캔들 자체는 이 당시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랑 옆에 좀 누워주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현재는 좀 그래 보입니다. 여기서 뭐 곧장 올릴 수도 있고요. 나름 시장 코스닥 차트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 대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당선 확정이란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요. 당선이 거의 확정된 듯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일단 불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복에 따라 여전히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불복은 이미 시장에서 예측한 거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차상으로 살펴보시면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데요. 뭐 거의 그냥 절차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 미 대선 불확실성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루웨이브에 대한 건데요. 원래 예측은 그랬죠. 상원이 공화당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었죠. 근데 민주당이 상원도 차지할 가능성, 그러니까 블루웨이브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합니다. 재미나는 게 시장은 보고 싶은 거, 좋은 것만 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면은 바이든의 포커스는 증세 그리고 반독점 규제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를 한다면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증세 내지는 반독점 규제에 약간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사실 시장이 좀 더 좋았죠. 근데 대신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를 한다면 시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경기부양책 통과가 난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를 한다면, 상원을 장악을 한다면 경기부양책이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되던 간에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지껏 시장의 포커스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었다면 이제는 포커스가 경기부양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부양책이 만약이라도 잘만 해결이 돼서 그다음에 유동성 정책이 잘 펼쳐진다면 더 나아가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현 시점으로서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포커스는 미 대선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경기 부양책 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이동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달러 약세입니다. 좀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죠.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조적으로 달러가 약세니까 신흥국 시장, 어미징 마켓 통화는 강세로 돌아갈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약 5거래일 동안 약 4조 원어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의 유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지껏 가장 많이 샀던 걸 보니까 일단 대형주들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이 좀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를 많이 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장주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주는 성장성이 높고 현재 또 가장 핫하기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LB도 사실 살짝 기대가 되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을 사요. 물론 이제 LB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이긴 한데 아직 확실한 바이오 기업으로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LB가 바이오 기업으로 이미 시작을 했다면 외국인들이 참 이렇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지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경기 부양책 실시로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 그 와중에 성장성이 높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이 좀 더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선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포인트로 찝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해운주가 좋았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하더라. 수출해야 되는데 배편이 없더라.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이 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이슈로 대한해운, 펜오션, HMM이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이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패턴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8년도 때 보시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V자 반등을 해줬는데 물론 이번 V자가 더 셌어요. 이 당시 때보다는 좀 약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더 약했어요. 얘는 여기까지 다시 올렸는데 여기까지는 못 올렸죠. 여하튼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줄 때 바닥 시그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그 당시 때도 BDI 지수, 발틱 지수라고 하죠. BDI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걸 바닥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식시장도 좋았고 경기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닥 시그널을 그 당시 때는 BDI 지수로 봤거든요.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 당시 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상섬중공업 그 당시 때는 상한가가 15%짜리였는데 여하튼 그 당시 때 한 12%, 13% 거의 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발틱 지수랑 여기 컨테이너 지수는 약간 차이는 있죠. 발틱 지수는 이제 벌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벌크, 석탄, 철강석, 옥수수. 그래서 부정기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이제 쌓이는 거니까 전기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글로벌 물동량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조심스럽게 경기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원해운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그널이 과연 이번에도 시장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뉴스인데요. 지금 관건은 그 당시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위기잖아요. 백신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물동량이 는다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 이 섹터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주도주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나름 상승을 해줬어도 주도주는 없었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상승을 해줄 때 확실히 주도주가 있었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주도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로 올렸는데 나름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쪽이 확실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보시면 나름 셀트도 좋았고요. 나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부담스럽긴 해. 한번 쉬었다 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셀트리온도 그랬고 SK케미칼도 오늘은 SK케미칼이 확실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최근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해서 사카 백신이 매출이 확실히 늘었더라. 올해 같은 경우는 더블 데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카 백신도 확실히 늘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을 다음 달에 임상을 완료를 하겠더라.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얘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된다면 그리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간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어찌되었건 주도주로 오늘 SK케미칼 그다음에 셀트리온 정도가 바위에선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 녹십자랑 삼바는 오늘 좀 쉬었네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나름 시장이 지금 주도주급으로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 SDI, 에크포로비엠, 그다음에 LG화학 오늘은 대신 SK이노베이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2차전지도 그렇고 사이즈가 큰 대형주부터 가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대형주 올린 다음에 그 낙수 효과 시간차로 아마 좀 더 가벼운 사이즈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번 바이오 때도 그랬잖아요. 큰 등치 큰 셀트리온 애들이 먼저 가지고 여기 녹십자, 셀트리온, 삼바, SK케미칼이 간 다음에 가벼운 것들이 갔잖아요. 이 지난번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 LG화학이 간 다음에 가벼운 것들이 가졌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주도주는 바이오 2차전지, 신재생, 태양광, 풍력, 여기 수소 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 상승 시에는 상승폭에 못 미치는 상승, 그리고 하락 시에는 시장 하락폭보다 좀 더 과한 하락,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늘만 놓고 보셔도 그런 모습의 연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바라는 거는 오늘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처럼 시장의 주도주급은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인데요. 근데 LB는 기본 체력이 좋긴 합니다. 기본 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는 해볼만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선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 진 회장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재 해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또 최악의 경우는 거기 안 좋은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또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악재는 좀 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악재 해소지 냉정하게 보면 호재는 아니잖아요.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B 추세를 보시면 일단 하방 경직은 이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자리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 경직 자리 잡고 상승 모멘텀 이라는 호재를 찾고 있는데 나름 현재 시장 분위기도 우호적이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헬스케어가 우선인데 물론 약가 인하로 인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의 좋은 분위기는 사실이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SITC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SITC가 훈풍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를 하는데 기왕이면 LB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초 체력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을 하셔도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의 효능은 어느 정도 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필리아도 이미 유럽에서는 판매 승인이 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뮤노믹 역시 좋은 약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주력 상품을 들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한 번씩 치면 잘 치고 올라가는 끼가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기초 체력이 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는 이 SITC라는 훈풍으로 좀 더 여기도 돌파해주고 여기도 돌파해주는 좀 더 큰 그런 바람이 좀 불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SITC라는 훈풍으로 작게는 ITI 1000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좀 더 바라다 본다면 이뮤노믹 백신도 좀 기대를 해보고 아필리아도 기대를 해보고 리보세라닙 NDA 신청이라는 것도 기대를 해보는데 그리고 결국은 NDA를 시작으로 판매 전략까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길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왜 주식을 하면서 산의 비유를 많이 하고 등산에 관해서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느 산이든 가장 힘든 거는요. 산 정상 마지막 딱 한 고비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힘들어요. 거기 올라가려면은 숨이 컥컥 막히고 허벅지도 막 터지려고 하죠. LB가 나름 여태까지 NDA 신청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잘 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잘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잘 돌파를 해줘서 산 정상에서 그게 끝이 아닌 이제 하늘길로 올라가는 NDA 신청으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으로 탄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늘문이 열리길 개천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